정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 말도 되게 어려워요. 입에 붙지도 않고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자, 여기 터미널은 이제 종말 단계라는 건데 우리가 버스 다 도착할 때 안내 방송이 뭐라고 나와요? 그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이거 이제 거의 이제 다 왔다 이겁니다. 우주에 갔던 미사일이 이제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마지막 단계가 종말 단계죠. 그러니까 미사일이 발사돼서 상승할 때 요격하는 요격 미사일은 따로 있어요. 이건 떨어질 때, 그러니까 떨어질 때. 우주로 나갈 때 다시 들어올 때 그때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때 요격을 하는 건데 40km까지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가 40km까지. 고도가 40km. 낮은 단계. 그거는 저고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층권 그 바깥에 그 외기권 우주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먼저 가서 때려야 요격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의 피해도 적겠죠. 그렇죠. 다 와서 그때 가서 요격하면은 시간이 촉박하죠. 그러나 우주로 먼저 나가서 때리면은 아무래도 요격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고도 요격 미사일을 따로 만듭니다. 이게 사드인데. 이게 사드다. 네. 자, 날아갔다가 여기 떨어질 때 밑으로 떨어질 때. 네.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여기서 떨어뜨린다는 거죠, 여기서. 그 이상에 150km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부터. 네. 여기 그때부터가 요격 범위에 그러니까 이게 정점에 달했다가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렇죠. 사드하고 북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북핵 위기를 극복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원래 미사일 방어라는 게 이제 우리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미 간에 미사일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한미 간 확장 억제 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여기서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논의를 해왔거든요. 근데 사드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 아니었냐면 저렇게 멀리 우주까지 올려보내서 한반도 남한을 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대포 쏘면 돼요. 대포 쏘면 뽕 쏘면 되는데 왜 우주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쏘냐고. 아니 저기 단거리 미사일이 1000발이 넘어요. 그거 말고 장사정포도 많아요. 그걸 안 하고 저렇게 우주까지 갔다가 무슨 뭐 그게 다시 내려온다. 아주 칠할연병을 하고 있는 이게 아니 그런 미사일을 쏜다는데 아니 그냥 주먹으로 때리면 될 걸 왜 긴 장대를 찾냐고. 아니 그래가지고 아예 우리가 이 사드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아예 고려 대상에서 빼놨던 거라고. 근데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근데 이제 재작년에 그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그 스캐퍼로티라고 그 스캔하는 사령관이 있어요. 저 이름이 좀 어려워요. 지금 부임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작년에 갑자기 저기 자기가 본토에 미국 국방부에다가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게 재작년 9월입니다. 재작년부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니까 팔칵 뒤집어 버린 거예요. 못 듣던 얘기거든. 보세요, 대륙간 탄도탄이에요. 대륙간. 우리는 같은 땅에 있고요. 대륙간이라는 것은 저기 최소한 호주나 아니면 저기 아메리카나 유럽에 쏴야 되잖아요. 아프리카나. 그러니까 우리한테 올 일이 없는 미사일이니까 이 ICBM이라는 건 대륙간 탄도탄은 그러니까 사드는 그걸 막는 건데 우리하고 상관이 없었단 말이죠. 갑자기 상관이 있기 시작한 건 재작년 9월에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조찬회동에서 사드를 배치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말하면서부터인데 그때 근거가 있어요. 왜? 그거는 이제 재작년 3월에 북한이 했던 이상한 미사일 발사 시험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그 멀리 한 저기 괌까지 날아가는 한 4,000km 가까이 이렇게 떨어진데도 요격하는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이게 그 노동 미사일이 북한에 있어요. 이걸 발사 시험을 했는데 평소보다 이 고각을 높였다. 즉 이 쏘는 각도를 더 수직에 가깝게 각도를 높여서 쏘는 이상한 사격 시험을 북한이 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이것은 새로운 북한군의 전술이다. 이렇게 쏘면 될 거, 이렇게 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미사일이 박격포 같이 쐈다 이 얘기거든. 얘긴즉슨. 근데 통상 미사일은 그 연료량을 조절한다거나 그 추력을 조정해서 미사일의 사거리를 조절하지 쏘는 각도를 갖고는 조절을 안 하는 그런 게 이 미사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이 새로운 전술을 개발했다 이 얘기예요. 미군 측에서 이야기하기를. 미군 사령관 얘기가. 그런데 우리도 미사일 개발하잖아요. 그 이듬해 즉 작년이죠. 작년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게 한 여름쯤이었 같습니다. 6월에 우리도 이제 800km 나가는 미사일을 개발했단 말이죠. 북한에 뭔가 또 비슷한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안흥이라고 그 대전 옆에 있는 해안가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참관하는 가운데 우리도 미사일 시험을 했는데 이게 800km를 날아가는데 쏠 데가 없다고. 서울에서 평양 쏴봐야 몇백 킬로 안 돼요. 800km면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야? 러시아까지 날아가는 거야, 러시아 최소한. 바다로 물론 쏘지만. 네. 그래가지고 사거리를 그렇게 800km 시험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도 고각을 높여서 쐈다 그래야 돼? 실험을. 이렇게 해서 좀 짧게 나가게. 네. 대신 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거는 왜 북한이 그렇게 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죠. 네. 공해상으로 너무 멀리 나가면은 그 탄착 지점을 확인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 결과를 여러 가지 확인하기 어려우면은 엔진 정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고각을 높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어쨌든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복음처럼 들린 겁니다. 이게. 아싸! 이렇게 된 거군요. 이거 하나로 전략을 다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방공 미사일 체계 그러니까 이거 사드를 설치할 이유를 찾다가 그걸 핑계로 삼은 거고. 그것이 나온 거죠. 그분이 로키드 마틴사하고 친한가요? 그분 선배들이 다 거기가 있어요. 다 이번에 1월 6일 날 북한이 핵실험하고 1월 7일부터 미국에서 사드 배치론이 나왔거든요. 거기 발언하신 분들이 로키드 마틴 고문으로 가 있는 윌리엄 코엔 전 국방장관. 이분은 클린턴 대통령 때 국방장관입니다. 그분은 아예 장사치예요. 이런 분들이 제일 먼저 말을 하면서 또 이 난리가 난 것이죠.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을 우리한테 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방어하는 무기가 아니면 그죠? 이 무기는 누군가를 보호할 목적인데 결국은 보호할 대상이 미국 아닙니까? 미국? 사드가? 우선 용어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어요. 예. 이렇게 비전문적으로 용어를 쓰시면 이제 우리 그 밀떡들이 요즘 많아가지고 댓글 올라와. 내가 좀 정리해드릴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우리한테 쏠 리가 없지 않아요. 이건 안 맞는 말이죠. 탄도미사일을 우리한테 쏜다고. 근데 단거리가 있고 중거리가 있고 장거리가 대륙간 있다.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니 그런데 노동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지 아주 나가는데 노동미사일은 중거리. 5,000km 이하. 이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에요. 이건 괌이나 하와이를 때리는 겁니다. 그 괌이나 하와이에 전략 폭격기가 전개돼 있잖아요. 미국에. 그게 유사시에 북한을 폭격한다고. 그러니까 미 본토가 아니라 해외 전진 배치된 미군 기지 또는 뭐 일본까지 이런 걸 때리는 미사일이 노동 미사일.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은 스커드 미사일. 요건 500km 이하. 그 다음에 고도도 20km밖에 안 돼요. 어떤 거는. 그리고 서울까지는 연료 조금만 넣어도 돼. 그 다음에 탄두 중량이 무려 1톤짜리. 단거리니까 탄두가 무거워도 된단 말입니다. 장거리는 어때? 이거는 로켓 성능을 높이다 보니까 탄두가 작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거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붙이기 위한 거예요. 나머지 그 이하는 한국에 오는 건 스커드 미사일. 이것도 탄도 미사일이에요. 탄도 미사일입니다. 다 똑같은 탄도 미사일인데 거리가 다르고 고도가 다른 것이죠. 지금 고고도 이 사드 시스템으로 막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는 아무것도 못 막어. 레이더에 잡으면 와.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이동식 발사대가 많다고. 그러고 그 단거리 미사일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지금 백두산 인근에 뚫린 구멍만 해도 10,0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 10,000개 구멍 중에 어디가 미사일 사일로인지 우리가 판단 못 한다고. 또 요즘은 차량으로 이동하고 이제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 뭡니까? 이거 연료 주입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서 미사일 쏠 조짐이 있다 없다 이거를 보는 건데 이제 고체 연료는 언제든 버튼 누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서남북 어디서 날라오는 건지 움직이면서 쏘는 건지 그것도 2분이면 날라와요. 전방에 어디 이동식 발사대에서 서울을 때린다. 그리고 서울이 넓어서 조준할 필요도 없어. 아무 데나 쏘면 다 서울이에요. 그럼 예비 국방장관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겁니까? 그런데 최소한 사드로 그걸 지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드는 이런 얘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라 이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미사일만 있습니까? 그거보다도 서울에 더 위협적인 건 장사정포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360문이 항상 서울을 겨누고 있습니다. 총 한 10,000문이 넘습니다.
그런데 1시간에 2만 발의 포탄이 서울 상공에 떨어뜨릴 수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이건 국방부 판단입니다만은 2만 발이면은 서울 시내 전체가 새까만 연기로 완전히 뒤덮여가지고 하늘 전체를 구경할 수가 없고 완전히 거대한 막으로 뒤집어 씌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과 북이 오랫동안 이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대륙간 탄도탄을 방어하는 저런 사드와 같은 미사일은 우리한테는 비현실적이었던 것이죠.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의 그 미사일 방어 개념이라는 건 과거 미소, 이게 아메리카 대륙하고 유라시아 대륙, 이런 대륙과 대륙 간에서 나온 전략 개념들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수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전략적인 개념이 다 깨지고, 5,000km 나가는 미사일을 수직으로 쏜다는데. 근데 올라가면 안 내려올지도 몰라. 위에서 인공위성처럼 빙빙 돌지도 몰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드라는 게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사드도 이렇게 로켓이 분리됩니다. 그러면 맨 앞에 탄두 부분이 우주로 나가면 캡슐이 열린다고. 거기에 한 이 주먹만한 6kg 정도 되는 무게의 이상한 물체가 툭 튀어나와서 자체 추진력으로 걔가 우주에서 비행을 합니다. 한 초속 6km의 속도로. 이게 날라오는 미사일을 인근에서 폭발해서 폭풍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탄도와 탄도를 히트킬이라 그래서 직접 맞춰가지고, 패트리어트는 주변에 폭풍으로 파괴하는 건데 이거는 직접 맞춰가지고 파괴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놈이 올라가가지고 그걸 이제 킬비클이라 그래요. 타격체라는 게 그 6kg. 요게 사드 기술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실패하는 게 그거 개발이 안 된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이게 날라오는 미사일의 속도가 대략 초속 7km에서 10km. 이걸 찾아내가지고 포물선 각도를 맞춰야 돼 또. 이게 이렇게 가는 걸 삐뚤어 맞추면 확률이 낮다고. 또 맞고도 계속 가. 그러니까 요걸 정통으로 맞추게 이 궤도 계산을 해가지고 정면으로 때려야 된다고, 정면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네요. 그러면 우주에서 요격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럼 한 30-40% 성공률이 있다는 거는 어디서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안 해본 이론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2번 실험을 했는데 그게 다 대기권에서 그 낙하산으로 미사일을 떨군 다음에 발사가 되면 그걸 우주와 비슷한 속도로 비행시켜보고 가서 때려봤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우주에 나가서 작동하는 센서나 추진력은 대기권에서 있는 건 다 그 사이에 버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킬비클이라는 자그마한 타격체가 때리는, 완전히 센서도 다르고 작동 방식도 다른데. 자,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야. 자, 어렵죠.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륙간 탄도탄이 미국으로 날아갈 때 그걸 방어하는 기술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에 설치하고 싶은 건 이해가 가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쏘는 것 같고, 뭐 북한이 쏘는 거를 빨리 잡아가지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거든요. 미국이 이해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적극적인 거죠? 이 사드는 미사일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극초단파 레이더, X밴드 레이더라는데, X밴드라는 건 주파수 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파 중에서 주파수 대역이 가장 짧은 대역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전파가 나와요. 이 레이더로 상대방에서 쏜 그 미사일을 일단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때리죠. 그죠? 네, 네. 그래야 때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X밴드 레이더는 미국이 개발한 레이더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으로 이게 약 1000km 이상 탐지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한반도에 배치되는 상황은 요격과 관계없이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레이더라는 건 모든 신호를 다 흡수하는 게 레이더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는 한국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X밴드 레이더가 가동이 되면은 중국 내 그 군사 장비에서 나오는 모든 신호를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방사체 식별 목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중국의 군함, 항공모함, 전투기, 미사일 이런 데서 나오는 전자파를 잡아가지고 데이터를 축적하면은
이 한국이 중국의 군사 동향을 다 감시할 수 있는 전방 기지가 됩니다. 미국이 사드를 한반도에 설치하겠다는 건 이해가 간다고요. 미국의 전략상. 왜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나서냐. 이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 박근혜 정부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를 봉쇄했던 정부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유승민 대표가 그 사드 얘기 좀 하자. 그래 청와대 쫓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드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다. 이래놓고 저 유승민 대표한테 그 저 친박들 시켜 윤상현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반도에 지정학이란 게 있는데 저 뭣도 모르고 사드 얘기 떠들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승민 찍어내린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에는 부담을 준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논의를 봉쇄했던 것이고 정부 내에서는 검토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홍걸 그 교수는 요 앞에 실제로는 우리 정부도 할 생각이 없는데 네. 미국 말 들어주는 척하며 이번 선거에서 소위 이제 안보정국으로 몰아가기 위해 사드를 이용하고 나중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네, 저 의견하고 똑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저는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의미가 우선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국제 정치적으로는 이 정부는 사드로 중국을 압박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가 대중 압박용이라는 얘기가 지금 버젓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진핑은 사드에 싸짜 만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드는 그 미중 간에 또는 한중 간에 중국의 신경줄을 건드리는 굉장히 감정적인 도화선으로 이미 발전해 있습니다. 중국 NSC, 그 국가안전위원회나 아니면 중국 외교부에 자문하는 주로 칭화대학에 제일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옌센퉁 교수 같은 사람 얘기를 전해드리자면, 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가 자기네 중국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란 건 우리도 잘 알고 있다. 이거는 방어 무기지 공격하는 무기는 아니잖아요. 그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한반도 배치되는 건 못 참겠다. 왜 못 참느냐? 그것은 동아시아 동북아의 세력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한쪽이 한쪽을 다 감시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미국이 중국을 선제 공격할 때 매우 요긴한 무기 체계가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케네디가 쿠바에다가 미사일 설치하려고 그 구소련에서 오니까 막은 것처럼 그런 걸 지금 중국이 느끼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위협으로 받아들이는데 거기다가 또 감정을 실었어요. 이건 조금 얘기가 깁니다만은 한 3, 4년 전에 센카쿠 그 다오디다오에서 미중이 물리적 충돌을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막 물대포 쏘고 난리 났었어요. 근데 그 뒤에 3, 4년 조용하죠. 요즘 뉴스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3년 전에 미중이 마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서로 여기서 힘의 사용을 과시하지 말자. 이렇게 마쿠 대화가 있었고 합의를 해서 동아시아에서 안정을 기하기로 협력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은. 그런데 돌연 그 직후에 이제 한 해 정도 지나서 사드 얘기가 미군 쪽에서 나왔을 때 시진핑 주석은 이것은 미국이 중국에 뒤통수를 친 거다. 그동안에 안정적으로 관리해 오던 그 전국에서 미국이 또 사고 친 거 아니냐.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더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동아시아 정세는 우리는 한반도만 보니까 뭐 남북관계가 전문 것처럼 돼 있지만은 사실은 센카쿠 문제, 대만 해협 문제, 남중국해 문제, 한반도 문제. 이 네 군데의 열점은 강대국 정치에 의해 가지고 다 전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사드 얘기가 나왔을 때 미국에 느끼는 그 배신감이랄까? 이게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중국이 느끼는 배신감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드가 중국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미국의 그 어떤 일종의 이중 플레이 또는 어떤 배신 이런 것들을 이제 감정적으로 들고 나오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사드가 누군지 거기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미국한테 대한 어떤 그 일종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어떤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이렇게 이것이 전부 학습이 다 끝나 있는
제가 작년에 중국 갔을 때도 CCTV에서 하루 종일 사드 떠듭니다. 우리 종편보다 더 떠들어요. 중국의 중앙방송요, CCTV. 네. 네. 한국에 온 것 같더라고, 무슨 종편같이. 계속 조자되는데, 어우, 내가 여기 와서,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한테 그 사드에 대해 저도 뭐, 그때 기자였으니까 취재하러 갔잖아요. 취재할 필요가 없어. 먼저 말해주니까. 흥분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이번에 황구시보에서 중국 관영 매체입니다. 황구시보에서 몇 차례 지금 사설 칼럼이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센 어조로 한국을 규탄하는 걸 근래에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총선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선거용이라고 저는 보는 근거는 이게 지금 배치를 결정해도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는 전 못 온다고 봅니다. 우선 미국에 배치할 사드 포대가 없어요. 지금 미국은 7개 포대를 갖는다는 계획인데 현재 5개밖에 아직 창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 5번째 포대도 작년에 창설된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포대, 2번 포대는 괌과 텍사스에 각기 하나씩 있는데 여기에 미사일이 장착돼 있어요. 3번 포대, 4번 포대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5번 포대는 이제 편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사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개 포대가 48기의 미사일을 장착합니다. 근데 예비 물량을 뺀다 하더라도 5개 포대면 총 240여 기의 미사일이 장착돼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는 지금 100기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150기가 모자라요. 그럼 왜 그러냐? 왜 미사일 없는 포대를 창설했냐? 작년에 미사일을 생산 중에 결함이 발견돼가지고 44기를 생산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7기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 없는 포대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괌에 있는 거 뺄 수 있느냐? 못 뺍니다. 거기 이미 붙박이로 들어가 있어요. 텍사스에 있는 거 그럼 하나인데 아니 미국이 자기네 미사일 방어도 포기하고 한국이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본토에 있는 한 개를 빼준다? 이것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포대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드가 지금 개발된 지 27년째인데 아직도 시험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7년 또 걸릴지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이게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완성된 무기가 들어와야지 그럼 한국에 와서 요격 실험만 하고 있을 겁니까? 북한이 수소폭탄 터뜨린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는 반대할 것도 없이 그냥 갖다 놓고 싶으면 갖다 놓으세요. 이래도 됐다니까. 그냥 갖다 놔. 있으면 다 가져와. 얼마든지 그러면 또 여기 와서 부지 조사하는데 한 2년 걸릴 거예요. 아니 근데 부지조사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제가 언론을 뒤지다 보니까 작년 3월에 나온 건데 네. 미군에서는 대구 한 곳만 딱 지정해가지고 네. 대구에다 설치해야 된다고. 네.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대구는 유승민 의원 지역구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사드 얘기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저기서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네 지역구로 가져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막강하죠. 막강한 게 앞에 5.5km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5.5km. 앞에 5km를 다 비워줘야 됩니다. 이거 평지입니다. 산에는 배치 못해요. 평지를 다 비워줘야 돼요. 사람이 살면 큰일 나는 곳이고. 큰일 나는 동서남북 각 5km씩이에요? 아니면? 아니 전방 5km엔 건물이 없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반경 5km 내에서는 선박 항공기 차량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기는 전자장비가 다 무력화되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그 전자파 피해 때문에 사실은 상당한 그 구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드 자체 포대가 차지하는 그 부지가 한 15만 평. 근데 기존 기지는 다 대구에 있는 거 미군 기지는 공항에 있잖아요. 그러면 공항에 사드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새로운 부지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구라 그래다가 지금은 평택이라 그래다. 평택은 또 원유철 대표 지역구예요. 네, 이분도 사드 파죠. 네. 그러니까 또 부산 얘기가 나왔는데 기장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는 김무성 대표 인근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드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 지역구가 후보 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국방부 관계자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미군 기지 아닌 곳에 배치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새로운 미군 기지를 또 하나 져줘야 됩니다.
그 비용은 엄청나게 우리가 내야 되는 거죠? 그건 우리 부담이에요. 소파에 의해서. 그거는 부지하고 기반 시설은 우리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반 시설이 뭡니까? 기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평택에 우리가 미군 기지를 져주는데 그 비용이 100억 달러입니다. 100억 달러. 10조 원. 그리고 아직도 못 짓고 있어요. 비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군은 건물 기반 시설이 한국군 기준하고 달라서 엄청나게 비쌉니다. 또 이건 총선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이거는 총선 끝나면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요. 자, 지금까지 보십시오. 2012년 총선 때 강정마을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완전히 강정마을 찬반으로 국민의 두 패로 갈라졌어요. 강정마을 선거 끝나니까 대통령이 또 무관심입니다. 더 엉망진창됐죠. 그 다음에 대선 때 NLL은 영해선이다 아니다 이거 갖고 난리 났는데 대선 끝나고 보십시오. NLL 영해선을 만들기 위한 무슨 조치를 새누리당이 했습니까? 뭐 영해법을 바꾸고 영해선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관심 없어요. 다 선거용이에요. 국가 안보가 중요해서 국가 안보적 현안으로 제기됐다 그러지만은 사실 선거 끝나면 다 묻혔어요. 그러니까 사드도 마찬가지 운명이죠. 이것도 사실 지금 당장 배치하고 안 하고 야당이 반대하기만을 기다리겠죠. 그래서 사드에 찬성하는 국가 안보 세력과 사드에 반대하는 국가 안위에 관심 없는 세력. 그럼 우리가 다 찬성을 해야 되는 거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갖다 놓고 싶으면 갖다 놔. 어디 갖다 놓을 건데. 그 다음에 이렇게 급하게 나가면 총선 전에 김무성 대표나 원유철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가 자기 지역구 가서 우리 지역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다시 짜야 됩니다. 네. 지금 이거 굉장히 국가 안보 위기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래 보라고. 맞아 죽을 겁니다. 지역구 가서. 그럼 우리가 사드 대찬성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전부 다 전략적으로. 당장 총선 전에 들어오라고 막. 그러니까. 그래 내가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라니까, 이거. 북한의 인공위성 무서워 죽겠다고, 우리. 죽겠다. 아니, 결정만 하면 1, 2주 안에 배치할 수 있다. 이런 뉴스는 왜 나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놔야 야당이 진짜 그런 줄 알고, 뭔가 반대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선거용이라는 걸 한꺼풀만 뒤집어 보면 한국에 지금 적극적인 사드 배치론자도 없어요. 정말 사드를 갖다 놓고 싶다면 지금 대구나 부산이나 우리 지역 구민들 설득하자. 또 정부는 지금 부지조사 하고 다니고 있어야 됩니다. 예비 후보지가 나와 있어야 돼요. 서명운동도 하고. 서명운동도 하고, 부채춤도 추고, 기도도 하고. 아니, 그런데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구체적 논의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잘못 봤다는 느낌을 요 며칠간 많이 가져요. 저는 정말 이럴 줄 몰랐어요. 개성공단도 그렇지만 이 사드도 그렇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는 거예요. 우리 전문가들끼리 앉으면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말이죠. 우리 전문가 대 전문가로 얘기해보자. 이게 지금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 이 사드,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 그 다음에, 사드가 배치되면 제가 보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유사시에 북한하고 이제 전쟁이 임박했다 그럴 때 군의 지휘관이 가장 무슨 고민을 먼저 하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결정적 작전이냐? 디사이시브 오퍼레이션이냐? 무엇이 전쟁 승패를 결정짓느냐? 이런 핵심적인 걸 찾는다고. 그런데 사드를 발사해서 미사일 방어 작전을 하려면 앞에 항공기가 다 비켜야 된다고. 그런데 개전 초기에 한미 연합군 항공기가 3,000대가 떠요. 일본까지 포함하면 더 될 거예요. 그러면 초반에 항공작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한반도 상공이 이 공역 관리가 안 됩니다. 완전히 교통체증같이 수천 대의 전투기가 뜬다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패트리어트 사드를 쏴? 그러니까 실제로 영국군이 미군 패트리어트의 영국 전투기가 5인 사격으로 격추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아프간에서, 이라크에서. 그러면은 이게 누가 이 공중을 통제하느냐 문제로 거의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지금 미사일 방어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다른 작전을 포기해야 돼요. 항공작전을. 이게 제한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사시야 항공작전은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말짱황인데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이래 선택의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군사작전의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지휘관들이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군도 반대해왔던 겁니다, 원래는. 그러다가 뒤집힌 거죠, 지금. 정치적 이유로. 정부 관계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최근에는 주한미군보다 새누리당 쪽으로부터 압박이 더 심했대요. 실제 그렇게 얘기해요. 사드 얘기 하라고. 네, 사드 얘기가. 거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까지 보완해동하는 것인데, 주한미군이 이런 실효성 없는 사드를 배치한다 그러는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주한미군이 이제 미 육군 사성장군이 사령관으로 있습니다. 육군 대장이죠. 그런데 전 세계 미 육군 대장이 지휘하는 사령부 중에 아파치 헬기 대대가 없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주한미군이 지상군 포대 빼놓고는 다 빠져나갔다고요. 지금 쓸만한 전력이 없는데 한번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부임하면은 이게 무슨 사성장군 부대가 아니라 원스타 부대도 못 돼요. 이래 불평을 하면서 자꾸 미국의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유치하고 싶어 한다고. 그럼 부대 위상이 쑥쑥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정보 지원, 군수 지원, 예산 지원의 최우선 순위가 되고 태평양 사령부의 주한미군 사령부가 가장 중심 부대가 되는 것이죠. 그 위신은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사드가 아니라 딴 게 나오면 또 그거 달라 그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한미군이 조직의 어떤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저게 돌파구가 됐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드 배치 찬성으로 저는 급 찬성, 급 설치, 48개 당장 달라. 당장. 아예 달러를 그냥 보따리로 싸질머지고 가서 사겠다고 가도 지금 팔 물건이 없어. 그렇게 사드가 중요하고 그렇게 금방 해낼 자신 있으면 그렇게 떠들 거면 니네들 빨리 지어놔. 이렇게 나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작년 4월에 애슐린 카터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 한국에 배치할 사드 포대가 없다. 지금 사드는 생산 중, 인프로덕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말 한마디에 작년에 이 논란이 싹 종결됐던 겁니다. 싹 종결됐던 논쟁이에요. 한국에 갖다 놓을 포대가 없다. 이거였어요. 그러면은 지금 사드 얘기 나오는데 미국 상황이 바뀌었느냐? 똑같습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이렇게 몽창다삭이네, 이게. 근데 이제 미국의 군산복 합체 입장은 다르죠. 오바마한테 제일 서운한 게 뭐냐면 작년에 미 국방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될 때 한번 오바마가 국방 예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는 미사일 방어 비판론자예요. 원래 상원 의원 할 때 미사일 방어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록히드 마틴 등 그 군산복 합체 입장에서 생각하면 오바마는 쳐죽일 놈이죠. 미사일 방어 예산을 안 주고 퍽퍽 깎아버리는 거예요. 거부권까지 행사하고. 그런데 이번에 1월 6일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핵실험을 하게 되니까 바로 하루도 안 걸려 1월 7일 날 한국에 사드 배치하자고 나온 사람이 미 하원 군사위원장, 소위원회 간사.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작년에 MD 예산 올리네 내리네로 오바마하고 갈등을 빚었던 그 정치인들이고 지역구가 전부 플로리다, 시애틀, 록히드 마틴 보잉사 본사가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에요. 평소에 거기서 정치자금 많이 받아 먹어요. 밥값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윌리엄 코엔이라고 하는 록히드 마틴에 고용돼 있는 컨설턴트, 전직 국방장관이 이 문제를 치고 나온 게 1월 7일입니다. 어떻게 북한 핵실험 하루 만에 이게 나옵니까? 이게 그분들이 한국의 안보를 걱정해서 그 얘기했겠습니까? 이게 한국 국민들의 안위와 주한미군의 안전이 걱정돼서 사드라도 배치하자 이랬을 것 같아? 아니요. 찬스, 무기팔 찬스. 그런데 연일 공화당이 북한이 이제 핵실험하니까 이거는 오바마가 북한 정책 실패한 거다. 너 뭐 했냐고 정치 공세가 엄청나게 되니까 오바마 입장에서는 면피를 해야 돼요. 곧 대선 다가와요. 그래가지고 존 케리를 중국에 보내면서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중국 쟤들이 지 역할을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연일 중국 책임론을 막 제기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사드 배치하겠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불과 엊그제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전부 한국에 사드 배치하겠다고 들고 나온 것이죠. 선거 전략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한국의 총선 전략이기도 하고 미국의 대선 전략이기도 한 겁니다. 양쪽 선거가 사드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돼 버린 거예요. 일본도 7월 달에 총선 있잖아요.
일본이 더 설쳐요, 요즘. 아베가 제일 설칩니다. 이번에 그 미사일 그거 북한이 뭐 로켓 쐈다고 해가지고 아주 칠할 연명을 하고 매일 나서는 걸 보면은 사드 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나서고 있어요. 집단적 자위권 행사하고 한미일 미사일 방어하고 요 체제만 싹 마련이 되면은 요즘 힘이 빠진 미국이 일본 나 아베한테 아시아의 대리사장을 시킬 거야. 내가 미국의 패권의 상당 부분을 위임받아서 아시아의 지도국 행사를 할 수 있어, 내가. 이게 내 오랜 꿈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놈인데. 그래가지고 저기 한국의 위안부 협상한 것도 지금 와서 말 바꾸고 갖고 놀면서 이제 한국을 한 수 지도하겠다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북한이 이런 복음과 같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걸 왜 받아요? 나중에 미국에서 니네 한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치고 나올 때, 발목 잡히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죠. 개성공단도 이렇게 우리가 막아버리면 나중에 재가동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명분이 없으니까. 저번에 2013년에 북한이 중지한 거니까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재가동하기가 우리로선 쉬웠지요. 왜? 명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문을 닫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사드도 지금은 미국보다 우리가 더 적극적이잖아요. 그러면 돈 비용 부담할 때 누가 더 많이 내야 돼? 나중에. 이거 돈이 많이 드는데. 이게 총선에 이겨야 되고, 총선에 이겨야, 그리고 아주 압도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이겨야 다음 대선에도 이기고, 그래야 정권이 유지되고, 그래야 자기들이 원하는 데 헌법도 바꾸고 등등등 이런 계산들 속에 나오는 지금 이 난린 거죠. 이 사드의 논란은. 어쨌든 그래서 사드는 설치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입장을 바꿨어요. 사드 절대 찬성. 당장 안 할 거면 입 닥치라고. 그러니까 한 개 갖고도 안 돼. 사실은 한반도 전역을 카비하려면 3개 포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에 하나, 평택에 하나, 부산에 하나.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마다 한 개씩 다 줘. 사드 대찬성한 것으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죠. 네. 공해상으로 너무 멀리 나가면은 그 탄착 지점을 확인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 결과를 여러 가지 확인하기 어려우면은 엔진 정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고각을 높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어쨌든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복음처럼 들린 겁니다. 이게 아싸 이렇게 된 거군요. 이거 하나로 전략을 다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방공 미사일 체계 그러니까 이거 사드를 설치할 이유를 찾다가 그걸 핑계로 삼은 거고. 그것이 나온 거죠. 그분이 로키드 마틴사하고 친한가요? 그분 선배들이 다 거기가 있어요. 다 이번에 저기 그 1월 6일 날 북한이 핵실험하고 1월 7일부터 미국에서 사드 배치론이 나왔거든요. 거기 발언하신 분들이 로키드 마틴 고문으로 가 있는 윌리엄 코엔 전 국방장관. 이분은 클린턴 대통령 때 국방장관입니다. 그분은 아예 장사치예요. 이런 분들이 제일 먼저 말을 하면서 또 이 난리가 난 것이죠.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 우리한테 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방어하는 무기가 아니면 그죠? 이 무기는 누군가를 보호할 목적인데 결국은 보호할 대상이 미국 아닙니까? 미국? 사드가? 우선 용어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어요. 예. 이렇게 비전문적으로 용어를 쓰시면 이제 우리 그 밀떡들이 요즘 많아가지고 댓글 올라와. 내가 좀 정리해드릴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우리한테 쏠 리가 없지 않아요. 이건 안 맞는 말이죠. 탄도미사일을 우리한테 쏜다고. 근데 단거리가 있고 중거리가 있고 장거리가 대륙간 있다.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니 그런데 저기 노동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지 아주 나가는데 노동미사일은 중거리. 5,000km 이하. 이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에요. 이건 괌이나 하와이를 때리는 겁니다. 그 괌이나 하와이에 전략 폭격기가 전개돼 있잖아요. 미국에. 그게 유사시에 북한을 폭격한다고. 그러니까 미 본토가 아니라 해외 전진 배치된 미군 기지 또는 뭐 일본까지 이런 걸 때리는 미사일이 노동 미사일.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은 스커드 미사일. 요건 500km 이하. 그 다음에 고도도 20km밖에 안 돼요. 어떤 거는. 그리고 서울까지는 연료 조금만 넣어도 돼. 그 다음에 탄두 중량이 무려 1톤짜리. 단거리니까 탄두가 무거워도 된단 말입니다. 장거리는 어때? 이거는 로켓 성능을 높이다 보니까 탄두가 작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거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붙이기 위한 거예요. 나머지 그 이하는
한국에 오는 건 스커드 미사일, 이것도 탄도미사일이에요. 탄도미사일입니다. 정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 말도 되게 어려워요. 입에 붙지도 않고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자, 여기 터미널은 이제 종말 단계라는 건데 우리가 버스 다 도착할 때 안내 방송이 뭐라고 나와요? 그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이거 이제 거의 이제 다 왔다 이겁니다. 우주에 갔던 미사일이 이제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마지막 단계가 종말 단계죠. 그러니까 미사일이 발사돼서 상승할 때 요격하는 요격 미사일은 따로 있어요. 이건 떨어질 때, 그러니까 떨어질 때. 우주로 나갈 때 다시 들어올 때 그때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때 요격을 하는 건데 40km까지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가 40km까지. 고도가 40km. 낮은 단계. 그거는 저고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성층권 그 바깥에 그 외기권 우주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먼저 가서 때려야 요격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의 피해도 적겠죠. 그렇죠. 다 와서 그때 가서 요격하면은 시간이 촉박하죠. 그러나 우주로 먼저 나가서 때리면은 아무래도 요격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고도 요격 미사일을 따로 만듭니다. 이게 사드인데. 이게 사드다. 예. 자, 날아갔다가 여기 떨어질 때 밑으로. 밑으로 떨어질 때. 예.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여기서 떨어뜨린다는 거죠, 여기서. 그 이상에 150km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예. 여기 그때부터가 요격 범위에 그러니까 이게 정점에 달했다가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렇죠. 사드하고 북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북핵 위기를 극복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원래 미사일 방어라는 게 이제 우리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미 간에 미사일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한미 간 확장 억제 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여기서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논의를 해왔거든요. 근데 사드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 아니었냐면? 저렇게 멀리 우주까지 올려보내서 한반도 남한을 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대포 쏘면 돼요, 대포 쏘면. 뽕 쏘면 되는데 왜 우주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쏘냐고. 아니, 저기 단거리 미사일이 1000발이 넘어요. 그거 말고 장사정포도 많아요. 그걸 안 하고 저렇게 우주까지 갔다가 무슨 뭐 그게 다시 내려온다. 아주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이게 아니 그런 미사일을 쏜다는데. 아니 그냥 주먹으로 때리면 될 걸 왜 긴 장대를 찾냐고. 아니 그래가지고 아예 우리가 이 사드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아예 고려 대상에서 빼놨던 거라고. 근데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근데 이제 재작년에 그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그 스캐퍼로티라고 그 스캔하는 사령관이 있어요. 저 이름이 좀 어려워요. 지금 부임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작년에 갑자기 저기 자기가 본토에 미국 국방부에다가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게 재작년 9월입니다. 재작년부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니까 팔칵 뒤집어 버린 거예요. 못 듣던 얘기거든. 보세요, 대륙간 탄도탄이에요. 대륙간. 우리는 같은 땅에 있고요. 대륙간이라는 것은 저기 최소한 호주나 아니면 저기 아메리카나 유럽에 쏴야 되잖아요. 아프리카나. 그러니까 우리한테 올 일이 없는 미사일이니까 이 ICBM이라는 건 대륙간 탄도탄은 그러니까 사드는 그걸 막는 건데 우리하고 상관이 없었단 말이죠. 갑자기 상관이 있기 시작한 건 재작년 9월에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조찬회동에서 사드를 배치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말하면서부터인데 그때 근거가 있어요. 왜? 그거는 이제 재작년 3월에 북한이 했던 이상한 미사일 발사 시험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그 멀리 한 저기 괌까지 날아가는 한 4,000km 가까이 이렇게 떨어진데도 요격하는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이게 그 노동 미사일이 북한에 있어요. 이걸 발사 시험을 했는데 평소보다 이 고각을 높였다. 즉 이 쏘는 각도를 더 수직에 가깝게 각도를 높여서 쏘는 이상한 사격 시험을 북한이 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이것은 새로운 북한군의 전술이다. 이렇게 쏘면 될 거, 이렇게 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미사일이 박격포 같이 쐈다 이 얘기거든. 얘긴즉슨. 근데 통상 미사일은 그 연료량을 조절한다거나 그 추력을 조정해서 미사일의 사거리를 조절하지 쏘는 각도를 갖고는 조절을 안 하는 그런 게 이 미사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이 새로운 전술을 개발했다 이 얘기예요. 미군 측에서 이야기하기를. 미군 사령관 얘기가. 그런데 우리도 미사일 개발하잖아요. 그 이듬해 즉 작년이죠. 작년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게 한 여름쯤이었 같습니다. 6월에
우리도 이제 800km 나가는 미사일을 개발했단 말이죠. 북한에 뭔가 또 비슷한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안흥이라고 그 대전 옆에 있는 해안가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참관하는 가운데 우리도 미사일 시험을 했는데 이게 800km를 날아가는데 쏠 데가 없다고. 서울에서 평양 쏴봐야 몇백 킬로 안 돼요. 800km면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야? 러시아까지 날아가는 거야, 러시아 최소한. 바다로 물론 쏘지만. 그래가지고 사거리를 그렇게 800km 시험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도 고각을 높여서 쐈다 그래야 돼? 실험을. 이렇게 해서 좀 짧게 나가게. 대신 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거는 저기 왜 북한이 그렇게 싼 부분이 우주로 나가면 캡슐이 열린다고. 거기에 한 이 주먹만한 6kg 정도 되는 무게의 이상한 물체가 툭 튀어나와서 자체 추진력으로 걔가 우주에서 비행을 합니다. 한 초속 6km의 속도로. 이게 날라오는 미사일을 인근에서 폭발해서 폭풍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탄도와 탄도를 히트킬이라 그래서 직접 맞춰가지고 패트리어트는 주변에 폭풍으로 파괴하는 건데 이거는 직접 맞춰가지고 파괴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놈이 올라가가지고 그걸 이제 킬비클이라 그래요. 타격체라는 게 그 6kg. 요게 사드 기술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실패하는 게 그거 개발이 안 된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이게 날라오는 미사일의 속도가 대략 초속 7km에서 10km. 이걸 찾아내가지고 포물선 각도를 맞춰야 돼, 또. 이게 이렇게 가는 걸 삐뚤어 맞추면 확률이 낮다고. 또 맞고도 계속 가. 그러니까 요걸 정통으로 맞추게 이 궤도 계산을 해가지고 정면으로 때려야 된다고, 정면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네요. 그러면 우주에서 요격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럼 한 30-40% 성공률이 있다는 거는 어디서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안 해본 이론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2번 실험을 했는데 그게 다 대기권에서 그 낙하산으로 미사일을 떨군 다음에 발사가 되면 그걸 우주와 비슷한 속도로 비행시켜보고 가서 때려봤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우주에 나가서 작동하는 센서나 추진력은 대기권에서 있는 거 다 그 사이에 버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킬비클이라는 자그마한 타격체가 때리는 완전히 센서도 다르고 작동 방식도 다른데 자,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야. 자, 어렵죠.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륙간 산소탄이 미국으로 날아갈 때 그걸 방어하는 기술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에 설치하고 싶은 건 이해가 가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쏘는 것 같, 뭐 북한이 쏘는 거를 빨리 잡아가지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거든요. 미국이 이해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적극적인 거죠? 이 사드는 미사일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극초단파 레이더, X밴드 레이더라는데 X밴드라는 건 주파수 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파 중에서 주파수 대역이 가장 짧은 대역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전파가 나와요. 이 레이더로 상대방에서 쏜 그 미사일을 일단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때리죠. 그죠? 네, 그래야 때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다 똑같은 탄도 미사일인데 거리가 다르고 고도가 다른 것이죠. 지금 고고도 이 사드 시스템으로 막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는 아무것도 못 막어. 저기 그 레이더에 잡으면 와.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이동식 발사대가 많다고. 그리고 그 단거리 미사일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지금 백두산 인근에 뚫린 구멍만 해도 10,0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 10,000개 구멍 중에 어디가 미사일 사일로인지 우리가 판단 못 한다고. 또 요즘은 차량으로 이동하고 이제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 뭡니까? 이거 연료 주입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서 미사일 쏠 조짐이 있다 없다 이거를 보는 건데 이제 고체 연료는 언제든 버튼 누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서남북 어디서 날라오는 건지 움직이면서 쏘는 건지 그것도 2분이면 날라와요. 저기 전방에 어디 이동식 발사대에서 서울을 때린다. 그리고 서울이 넓어서 조준할 필요도 없어. 아무 데나 쏘면 다 서울이에요. 그럼 예비 국방장관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겁니까? 그런데 최소한 사드로 그걸 지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드는 이런 얘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라 이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미사일만 있습니까? 그거보다도 서울에 더 위협적인 건 장사정포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360문이 항상 서울을 겨누고 있습니다.
총 한 10,000문이 넘습니다. 그런데 1시간에 2만 발의 포탄이 서울 상공에 떨어뜨릴 수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이건 국방부 판단입니다만은 2만 발이면은 서울 시내 전체가 새까만 연기로 완전히 뒤덮여가지고 하늘 전체를 구경할 수가 없고 완전히 거대한 막으로 뒤집어 씌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과 북이 오랫동안 이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대륙간 탄도탄을 방어하는 저런 사드와 같은 미사일은 우리한테는 비현실적이었던 것이죠.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의 그 미사일 방어 개념이라는 건 과거 미소, 이게 아메리카 대륙하고 유라시아 대륙, 이런 대륙과 대륙 간에서 나온 전략 개념들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수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전략적인 개념이 다 깨지고, 5,000km 나가는 미사일을 수직으로 쏜다는데. 근데 올라가면 안 내려올지도 몰라. 인공위성처럼 빙빙 돌지도 몰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드라는 게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사드도 이렇게 로켓이 분리됩니다. 그러면 맨 앞에 탄두